도 없는 사람이 여긴 왜 와? 정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가정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날 문 앞에 서 있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에 젖은 운동화를 신고 있던 이만호는 빈 테이블을 찾아 둘러봤습니다. 25살의 박지은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지은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벌써 8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지은에게 이 일자리는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이만호가 구석진 테이블에 앉자 지은이 물수건과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 보시고 천천히 주문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항상 정성을 다했어요. 이만호는 메뉴판을 펼쳐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찌개 6,000원, 된장찌개 5,500원, 공기밥 1,000원.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표였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이만호의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지은은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정미란이 국자를 들고 있으면서도 홀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정미란은 이 식당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버릇이 있었죠. 지은아, 저 할아버지 돈 있나? 옷차림 보니까 영 별로인데. 정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찌개였어요. 이만호는 고맙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맛있네요. 이만호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 중간에 이만호의 공기밥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밥 더 드시겠어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만호가 사양했지만 지은은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밥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이런 작은 친절에 이만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정성을 보이는 젊은이가 몇이나 될까요? 지은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만호가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세어봤어요. 김치찌개 6,000원에 공기밥 1,000원, 총 7,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하나와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네요. 이만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미란이 계산대에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얼마나 모자란데요? 이만호가 동전까지 다 꺼내서 세어봤습니다. 6,300원이 전부였어요. 700원이 부족했습니다. 700원 모자랍니다. 카드도 없고. 정미란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식당에는 왜 오세요? 여긴 자선사업 하는 곳 아니에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만호에게 집중됐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정미란과 이만호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지은은 자신의 지갑에서 700원을 꺼내서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정밀한이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알바 주제의 주인 행세? 아주 별꼴이네. 손님들 앞에서 지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이만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맙네.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식당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너무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창문 너머로 이만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미라는 지은에게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가게 돈은 가게 돈이야. 내 월급이 내 돈이란 걸 모르나? 지은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은은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급에서 700원을 뺀 것이 크게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밀한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에 채권 추심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지은 씨 맞죠? 연체 이자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가압류 진행됩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지은의 하루를 무겁게 시작시켰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떠안게 된 빚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 잔고는 고작 12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야 겨우 이자라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원룸 문 앞에는 또 다른 독촉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최후 통고서라고 적힌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지은은 그 종이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에 지은은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떠나던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정밀한이 차갑게 지은을 맞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정밀한은 지은을 주방 뒤편으로 불렀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규정 위반이야. 손님이 돈이 모자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정밀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대신 계산해 주는 건 월권 행위라고. 알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밀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김여정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버릇없는 건 죄야. 정밀한이 지은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주제에 사장 행세하고 싶으면 내가 가게를 차리든지.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김여정이 지은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같은 20대 초반으로 지은과 처지가 비슷한 여정은 지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정밀한 앞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서빙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이만호가 조심스럽게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은이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진심 어린 안부 인사였습니다.
이만호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서 다시 왔네. 어제 신세를 많이 졌어. 이만호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돈도 제대로 챙겨왔고 지갑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정미라는 이만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그분이네. 오늘은 돈 챙겨오셨어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나섰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은 좀. 하지만 정미라는 지은의 말을 끊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손님한테 확인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만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참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주세요. 조용히 주문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정미라는 이만호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혹시 또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지은도 그런 정미란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이만호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5,500원을 준비했어요. 정미란이 돈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돈 확인하고 오세요. 이만호가 나가면서 지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지은은 창밖으로 이만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손님이 뜸해지자 정미란이 지은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 다음 주부터 스케줄에서 빼려고 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라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어요. 어제 일도 그렇고 요즘 너무 건방져. 사장님, 저 정말 이 일 필요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애원했지만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정한 일이야. 다른 데 알아봐.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빚독촉은 계속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근길에 지은은 텅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어제 이만호와 똑같은 처지가 된 셈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2만 원이 전부였어요. 다음 달 월세도 내야 하고 빚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만호를 도운 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양심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채권 추심업체에서 문자가 또 와 있었어요. 최종 독촉.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면 정말 끝이었어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기회는 더욱 멀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룸을 둘러보며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아봤어요. 노트북 하나,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중고로 팔아봐야 몇만 원이 고작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중고 거래 앱을 켰어요. 대학생 노트북 금매. 30만 원에 팔아요. 브랜드 화장품 일괄 판매. 2만 원. 여성 의류 사이즈 55 다양하게. 15,000원.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만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를 맞으며 식당을 나서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셨을까? 지은은 자신의 처지가 더 급했지만 이상하게 이만호가 걱정됐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셨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박지은 씨 맞나요?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강 F&B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면접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 F&B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언제 지원서를 넣었나요? 아,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팀 인성 인터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상대방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나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원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갑자기 면접 제안이라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든 놓칠 수 없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강 F&B 강남에 있는 대기업 본사 건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국내 최대 외식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연락하셨을까?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궁금증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혹시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정장도 마땅치 않았어요. 옷장을 뒤져서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오후에 중고거래 앱을 확인해 보니 몇 개 물품에 관심 표시가 와 있었어요. 노트북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5만 원을 제시했어요. 원래 가격보다 5만 원 낮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노트북을 팔고 나니 통장에 37만 원이 생겼어요. 채권 추심업체에 연락해서 이번 달 이자를 입금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지금으로서는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부모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씀드리자.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강 F&B 본사 건물은 정말 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웅장했어요. 지은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인사팀에서 안내를 받아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모두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지은은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부끄러웠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지은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박성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성호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박성호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고객 서비스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지은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좋아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요? 박성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제 일을 말해도 될까요? 최근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만호와의 일, 그리고 그 때문에 겪게 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박성우는 지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지은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박성우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돈이 모자라서 당황스러운 게 어떤 건지요. 지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지은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격려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한 끼가 내일을 견디는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적이요. 박성우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후회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성우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눈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거든요. 면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우는 지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은 긴장되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박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빚을 제가 떠안게 됐어요.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박성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해졌어요. 힘드셨겠네요.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지은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이요? 박성우가 되물었습니다.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신용불량자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박성우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건 신용 등급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특히 고객 서비스 업무에서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 면접실 뒤쪽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성우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도 얼른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재킷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이틀 전 식당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이만호였습니다.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만호도 지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만호가 박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 아가씨입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지금 면접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은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이만호, 그리고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만호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아가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르고. 정말 몰랐어요. 이만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지은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돈이 모자라 당황했던 그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강 F&B 창업주의자 현 회장인 이만호입니다. 이만호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보여준 친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박성호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현장 점검을 나가십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는 거죠. 지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그때 일부러. 이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날은 정말 돈을 깜빡했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만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정밀한에게 당한 모욕, 해고, 통보, 채권 독촉. 울지 마세요. 이만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거예요. 박성호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당신을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하시면서요. 지은은 믿기지 않아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만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찾던 사람이에요. 스펙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 말입니다. 면접실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만호와 박성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만호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따뜻한 미소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지은은 한강 F&B 본사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는 임시 신분증과 회사 안내 책자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이시고 오전 9시까지 2층 고객 서비스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박성호가 친절하게 안내해줬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연봉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4개월 후 정식 직원 전환 예정입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중고거래 앱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올린 물품들에 연락이 계속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판매 취소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만호 회장의 마지막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장사는 밥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지. 원룸에 도착해서 지은은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들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빚상환 계획부터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밀한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해고하고 모욕했던 그 사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여긴 자선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라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밀한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희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한강 F&B 본사에 도착하니 박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업무 소개와 회사 규정 교육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팀은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신입사원 박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팀장인 김 과장이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팀은 가맹점 서비스 품질 관리와 고객 불만 처리를 담당합니다. 특히 현장 모니터링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예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일이라니 자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가맹점 아냐? 화면에는 한 식당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밀한이 운영하던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한강 F&B 가맹점에서 고객 인권 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정밀한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식당에는 왜 오냐는 말까지 자막으로 처리됐습니다.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밀한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생계가 걸린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만호 회장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후에 박성호가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 씨,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박성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고객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왜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건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성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처벌보다는 교육과 개선에 중점을 두자는 거군요. 지은의 답변이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은은 우연히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뉴스 보도에 영향인 듯 했습니다. 정밀한이 카운터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상한 일이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만호 회장의 비서실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하시네요. 지은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은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지은은 이만호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만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첫 출근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동료분들도 친절하시고 업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만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 주었어요. 그 식당 뉴스 봤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잡한 마음입니다. 지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만호의 눈에 관심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나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교육과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지은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하기보다는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요. 이만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답네요. 복수보다는 화해를 생각하시는군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박성호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만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서류를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따뜻한 밥상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표지에는 따뜻한 느낌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맹점에 나눔 식권함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만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박성호가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고객들이 미리 식권을 구매해서 함에 넣어두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본사에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담당자가 필요해요. 이만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맹점 교육도 하고 캠페인 운영도 관리하는 일이에요. 지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당신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만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박성호도 거들었습니다. 직급은 매니저로 승진하시고 연봉도 4,5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팀원 2명도 배정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은은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제 매니저가 된다니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만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식당에서 보여준 게 바로 이런 마음이잖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 가맹점을 어디로 할지 정해야 해요. 박성호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밀한 사장님 식당은 어떨까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필 그곳을요? 박성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가장 변화가 필요한 곳이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변할 수 있다면 다른 가맹점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호가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도전적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지은이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정밀한 사장님도 분명 좋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박성호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가시죠. 먼저 정밀한 사장님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드려야겠어요. 지은은 벌써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정밀한을 다시 만나야 한다니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지은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전에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랬어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매니저 승진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승진이라니. 지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정밀한과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퇴근길에 지은은 그 식당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정밀한이 카운터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찾아뵐게요. 지은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지은은 정밀한의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강 F&B 본사 명함과 따뜻한 밥상 캠페인 제안서를 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해고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본사 매니저로 돌아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박성호가 함께 와서 지은을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벌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러 오는 거니까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은 매니저가 주도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밀한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본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지은이 아니야?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강 F&B 본사 고객 서비스팀 매니저 박지은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미라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 매니저?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자신이 해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이 본사 직원으로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성우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강 F&B 전무 박성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 때문에 본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러 온 줄 알았거든요. 혹시 가맹점 계약 때문에 오신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앉으셔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정미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해고했던 지은이 이제는 본사 직원이 되어 자신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말을 더듬었어요. 괜찮습니다. 지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잊어버려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박성우가 제안서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따뜻한 밥상 캠페인의 첫 번째 시범 가맹점으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정미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캠페인이 뭔가요?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나눔 식권함을 설치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여유 있는 고객들이 미리 식권을 사서 함에 넣어두면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본사에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박성우가 덧붙였어요. 사장님께는 추가 수입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죠. 정미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럼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네요? 실용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네, 오히려 이익입니다.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성공하면 다른 언론에서도 좋은 취재를 해줄 거예요. 정미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가게를요? 솔직한 궁금증이었어요. 지은이 정미란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정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좋은 일 해봐요. 그때 김여정이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은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여정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나 이제 본사에서 일하게 됐어.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여정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대박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줬어요. 박성우가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눔 식권함 설치 작업을 시작하고 직원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은 매니저가 직접 담당하실 거예요. 정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욕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작은 가게라서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밀한이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용서해줘서 고마워. 지은이 정밀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함께 좋은 일만 해봐요. 박성우와 함께 식당을 나오는 길에 지은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성우가 지은을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가맹점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좋은 일의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밀한 사장님과 화해했다. 복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펜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정밀한의 식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 옆에는 예쁜 나무 상자로 만든 나눔 식권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알록달록한 식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20장이 넘는 식권이 쌓여 있었어요. 지은은 오후 3시경 식당을 방문해서 정밀한과 함께 하루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은이 밝게 물었어요. 정밀한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밀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할머니가 나눔 식권으로 된장찌개를 드셨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김여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손님들이 돈이 모자라면 괜찮다. 다음에 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밀한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만호 회장이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정밀한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당황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이제는 이만호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편하게 하세요. 이만호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왔어요. 같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밀한은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만호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이만호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한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 중에 이만호가 나눔 식권함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은 매니저가 기획한 거죠? 지은이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디어를 제가 구체화한 거예요. 그리고 정밀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밀한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는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만호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넉넉히 가져왔어요. 하지만 정밀한이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잖아요.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이만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정밀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반응이었어요. 계산대 옆에서 이만호가 나눔 식권을 10장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넣어주세요. 식권함에 정성스럽게 넣으며 말했어요. 정밀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호가 나가면서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네요. 지은은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로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나눔 식권함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나눔 식권을 5장 구매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정밀한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런 식당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정밀한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후 7시경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나눔 식권함에서 식권 하나를 꺼내서 정밀한에게 건넸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밀한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와 밑반찬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정밀한은 따뜻한 차도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정밀한이 이렇게 따뜻하게 손님을 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정밀한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사장님이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드린 것뿐이에요. 김여정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지은은 이만호 회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캠페인 첫 번째 시범 가맹점 운영 결과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나눔 식권 판매량, 이용자 후기, 가맹점주의 변화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지은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맹점에서 이런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호 회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훌륭한 성과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100개 가맹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은 매니저가 총책임자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세요. 지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도 밝아 보였습니다. 작은 한 끼가 누군가의 내일이 된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서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휴대폰에 정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나눔 식권이 많이 팔렸어.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해봐요. 그날 저녁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따뜻한 밥상 캠페인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지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지만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진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내일을 말이에요.